한때 승진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는 나날들이 이어지면서 건강을 소홀히 했던 적이 있다. 밥을 먹을 때나 잠깐의 휴식을 취할 때도 노트북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세가 망가져갔다. 처음엔 그저 약간의 피로감이었지만 점차 허리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다. 엄마가 울적한 목소리로 그만 일에 집중하고 건강을 챙기라는 얘기를 건넬 때즈음 나는 이미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하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휴대폰을 통해 허리 통증 예방과 건강한 자세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다. 책상에 앉을 때 척추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을 받고 적절한 높이의 의자를 사용하는 방법, 발을 완전히 바닥에 딛는 방법, 허리와 엉덩이를 똑바로 유지하는 방법 등 다양한 팁을 배웠다. 그리고 전문가의 권유에 따라 몇 가지 허리 운동 방법을 습득했다. 그것은 허리를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 정도의 스트레칭을 시작했고, 저녁에는 요가 매트를 깔아둔 채로 간단한 요가 동작들을 수행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모니터 앞에 앉아있을 때도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르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들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무의식적으로 목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올려 사용하는 습관을 들였다. 회사의 동료들 역시 내 변화를 눈치채고는 나에게 건강 팁을 물어보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단지 허리 통증의 감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몸의 균형과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은 노력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는 점이다. 허리 통증 예방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강을 넘어서나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자세와 건강에 집중하게 된 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작은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몸을 돌보려는 다짐을 했다. 결국 건강한 자세는 단지 몸을 올바르게 쓰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란 것을 깊이 깨달은 나였다. 두 번째 이야기몇 달 전, 나는 아침마다 피곤함과 무기력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커피를 마셔도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하루 종일 피로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아침에 레몬 물을 마셔보라고 추천해 주었다. 그녀는 레몬 물이 몸에 디톡스를 도와주고 에너지를 북돋워 준다고 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큰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므로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나자마자 반으로 자른 신선한 레몬을 준비했다. 뜨거운 물을 한 컵 붓고 거기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었다. 첫 모금은 조금 시큼했지만 금세 상쾌함이 느껴졌다. 그렇게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시는 루틴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점차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느낀 변화는 아침에 피로감이 줄어든 것이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레몬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주쯤이 되자 소화 기능에도 변화가 왔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속이 편안해졌다.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하루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 주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고 뭔가 피부가 전보다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화면 앞에 앉아 공부하거나 일하느라 쉽게 피곤해지던 눈에도 피로도가 덜 느껴졌다. 의아한 마음에 레몬물의 효과에 대해 찾아보았더니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하며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레몬물을 마신 지 약 한 달이 되었을 때 나는 살짝 몸무게가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다. 아침에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다. 또한 매일 아침 물을 마시는 습관 덕분에 하루 종일 수분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었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았다. 이렇게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놀랐다. 물론 레몬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나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레몬물은 꽤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아침마다 레몬의 상큼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내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앞으로도 이 건강한 루틴을 계속 유지하면 해 몸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예정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문득 내가 하루에 몇 잔의 물을 마시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종종 커피나 탄산음료로 수분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나의 일상을 반성하며 나는 물 마시기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인간의 몸은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은 우리의 몸에서 수많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세포와 기관의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체온 조절, 노폐물 제거 등을 돕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나는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씨에 있다면 더 많은 물을 섭취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체중, 나이, 성별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물을 마시는 것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정신 집중력 향상, 피로 감소, 그리고 심지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물만 무작정 마실 필요는 없다. 과일이나 야채로부터도 일정량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 이들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모든 것을 알아간 나는 하루 일과 속에서 물 마시기를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일할 때도 내 옆에 물병을 두어 자주 마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나는 피로감을 덜 느끼고 집중력도 향상되었으며 피부 상태도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물 마시기의 중요성과 하루 필요한 물량에 대해 알아가고 실천하면서 나의 일상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감한 경험이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물 마시기를 하나의 목표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미턴트 단식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건강 및 다이어트 트렌드 중 하나이다. 이 방법은 단순히 식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제한하는 시간대를 조절함으로써 몸의 생리학적 리듬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체중 감량, 대사 건강 개선, 그리고 여러가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터미턴트 단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일상생활과 비교적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다이어트가 1일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하지만 인터미턴트 단식은 시간에 기반한 접근법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는 언제 먹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개인의 식습관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도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16/18 단식법이 있다. 이는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을 단식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자유롭게 식사를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정오에 첫 식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충분한 단식 시간 동안 몸의 에너지원이 지방으로 전환되며 지방을 연소하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단식 방법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인터미턴트 단식은 특히 혈당 조절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현기증, 피로감 및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식사 시간이 제한되면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 임산부, 노인과 같이 특별한 영양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심각할 수 있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인터미턴트 단식은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을 제한하는 방식은 먹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식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단식을 유지하다 보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식사를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다. 결국 인터미턴트 단식은 건강한 체중 감량과 대사 건강 개선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각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서 장점과 위험성을 모두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민수는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업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어느새 체중이 늘어나 있었고 피로가 쌓여 매일같이 몸이 무겁다고 느껴졌다. 민수는 변화를 결심했고 오랫동안 고수하던 식습관을 개선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민수는 하루에 마시던 커피의 양을 줄이기로 했다. 카페인의 즉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하루에 4~5잔의 커피를 마셨던 그는 이를 대신에 따뜻한 차나 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카페인 섭취량이 줄어들자 처음에는 조금 피곤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새롭게 적응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민수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기로 했다. 배고픈 상태로 출근하게 되면 간식을 사 먹는 습관이 있었던 그는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야채와 과일로 가득 찬 샐러드나 오트밀과 견과류 같은 그릭 요거트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을 꼭 챙겨 먹으니 점심때도 과식하지 않게 되어 전체적인 식사량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었다. 민수가 가장 많이 바꾼 부분은 간식이었다.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찾던 그는 이젠 깨어있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로 이 습관을 대체했다. 처음에는 단 음식을 끊기가 어려웠지만 견과류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조금씩 매료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제품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바꾼 것은 기분 좋은 변화였다. 민수는 주말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평소에 외식이나 즉석식품에 의존했던 그는 요리의 즐거움을 발견했다. 살사 소스를 더한 닭 가슴살 스테이크나 고구마를 곁들인 통밀 파스타를 만들고 나니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얼마나 의욕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물론 이 여정이 매일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친구와의 회식이나 특별한 날에는 가끔씩 과식을 하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을 꾸짖기보다는 다시금 건강한 선택을 통해 자신의 길로 돌아오곤 했다. 자책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중요함을 알게 된 민수는 한기에 실수는 내일을 좌우하지 않는다 는 마인드로 식습관 변화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쌓여가자 민수는 그토록 원하던 체중 감량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의욕적이라고 느꼈다. 더 이상 피곤함에 쩔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으며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민수가 깨달은 것은 건강한 체중 감량이란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민수는 식습관 변화가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의 큰 발걸음임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었다.